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한국 여행 2주일 뒤까지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의료기관에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네바다주에서도 승리해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이 결국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주민들을 상대로 자동 출입국 심사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 가입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80만여 명의 뉴욕 주민들이 최근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허드슨 야드에 지어진 뉴욕에서 가장 높은 야외 전망대 엣지가 24일 개장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로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여행을 더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 여행 2주일 뒤까지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의료기관에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2일 일본과 함께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하는 여행 경보인 여행 권고 레벨은 1단계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 2단계 강화된 주의 실시,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 여행 금지로 구성됩니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여행 공지를 통해 한국을 2단계 여행 경보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 경보는 주의와 경계, 경고 등 3단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번 2단계 여행 경보는 한국 여행 금지나 자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여행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별도의 행동 요령도 게시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한다면 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만성 질환자들에게는 의료인과 상담을 거치고 불필요한 여행은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지금까지 마카오와 홍콩, 한국과 일본 4개국을 상대로 2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선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경보를 내렸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네바다주에서도 승리해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치러진 민주당의 대선 후보 3차 경선인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압승을 거두며 뉴햄프셔에 이은 2연승으로 초반 기선 제압을 성공했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은 46.8%의 득표율을 기록해 득표율 20.4%에 그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큰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3위는 13.9%의 피트 부티지지가, 4위는 9.8%의 엘리자베스 워런이 차지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승리 후 연설에서 네바다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다양한 세대와 인종의 연대를 이뤄냈다며 이러한 연대는 단지 네바다 승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휩쓸 것이라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강성진보 성향의 샌더스가 1위를 굳혀갈지 아니면 혼전 구도가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샌더스 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것과 달리 중도 후보들의 난립 속에 표가 분열되는 양상입니다. 일각에서 중도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아직 부티지지와 바이든, 클로버샤 등은 서로 적임자라며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선에 본격 등판도 하기 전에 전국 여론조사 2위까지 오르며 존재감을 보인 중도 성향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실제 경선 등판 이후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변수입니다. 그는 초반 4곳 경선을 건너뛰고 14개 주가 한날 경선하는 내달 3일 슈퍼화요일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슈퍼화요일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14개 주가 한날 경선을 치릅니다. 이 결과에 전체 대의원의 약 3분의 1이 배정돼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이 결국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금성 복지 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이나 비민 비자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등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방대법원은 27일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에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연방법무부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하급법원이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막기 위해 가처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더러운 수법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이날부로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정부 생활보조금과 빈곤층 현금 지원, 주정부 일반 보조금,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 수혜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 8 주거 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한 번이라도 혜택을 받았다면 영주권이나 비민비자 취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2가지 이상 공적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지난해 연방법원이 내린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 효력 정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주민들을 상대로 자동 출입국 심사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 가입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80만여 명의 뉴욕 주민들이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도록 한 그린라이트법 때문에 뉴욕 주민들은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주는 이미 글로벌 엔트리 가입을 신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거나 당국으로부터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80만여 명의 뉴욕 주민들이 최근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으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통지서에 신청자의 현 거주지가 뉴욕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라고 거절 이유를 명시하고 신청서와 관련된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가입이 불허된 뉴욕 주민들에게 $100의 신청 수수료를 반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글로벌 엔트리에 이미 가입돼 있는 뉴욕 주민들은 만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체드 울프 연방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5일 뉴욕주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도록 한 그린라이트법 때문에 뉴욕 주민들은 더 이상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신청자의 정밀 심사를 위해서는 뉴욕주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 하는데 뉴욕주 당국이 법원 영장 없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백악관까지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보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최근 주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이민자의 신병을 연방 이민 단속국에 넘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가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가 현재 추방 절차에 놓여 있습니다. 레코드지는 노스 브런즈윅에 거주하는 온두라스 출신의 멜빈 허레라 인테리아노가 지난해 11월 플레인필드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시간 후 경찰은 허레라 인테리아노가 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를 이민세관 단속국에 넘겼습니다. 허레라 인테리아노는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 절차에 놓여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허레라 인테리아노는 지난 2005년 이민법원 출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가 이민국으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허레라 인테리아노의 가족과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경찰이 그의 신병을 이민국에 넘긴 것은 지역경찰의 자발적인 이민단속 협조를 제안한 뉴저지주 검찰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버 그리월 주 검찰총장은 지난 2018년 11월 뉴저지주의 지역경찰이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민 신분을 이유로 단속이나 체포, 조사 등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행정 지침은 지난해 3월 15일부로 정식 발효돼 시행 중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가 다음 달부터 미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센서스 인구조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참여 방법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홍보 캠페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20일 본격적인 센서스 인구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많은 미국인들이 센서스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모르고 있다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3,53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5%는 센서스 인구 조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56%가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다고 믿었고 25%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17%만이 센서스 인구조사는 시민권 질문이 없다며 맞게 대답했습니다. 또 가입 종교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도 25%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인구조사 결과가 정부기금을 커뮤니티에 배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도 56%에 그쳤고 하원 의석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59%에 그쳤습니다. 한편 센서스 인구조사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전체의 22%만이 이 사실을 알았고 71%는 잘 모르겠다, 6%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조사에 응한 미국인 60%가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정보 부족이 인구조사 참여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할부 결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등 총 75개의 위반 사항이 검토 중입니다. 해당 규정의 첫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물리지 않고 시정기간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일 브루클린 PS18 에드워드 부시 매그넷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기업을 대상으로 벌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계획은 시정부 산하 부서에서 소기업을 대상으로 발부하는 위반 티켓에 대해 첫 번째 규정 위반 적발 시엔 벌금을 물리지 않고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위반 사항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방침이 적용되는 부처는 빌딩국과 환경보호국, 교통국과 청소국, 소비자보호국 등으로 시정부는 시의회와 협력해 총 75개의 위반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정부의 예시에 따르면 업소 앞 도로 경계 부분에서 18인치 이내 구역을 청소하지 않았을 경우나 공기 압축기로 인한 심각한 소음 발생 등의 규정 위반 시 첫 번째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슈퍼마켓이나 상점에서 계량기가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경우, 할부 결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세탁소에서 가격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도 즉각적 티켓 부과보다는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위반 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시정부는 소기업들이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며 스몰 비즈니스국도 합류해 홍보 활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달 초 뉴욕주는 집주인이 브로커피를 내도록 하는 부동산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시행 중단을 명령하면서 지금은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개정안 발표 이후 렌트를 인상한 임대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목적과는 달리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데이터 분석 전문 사이트인 로컬라이즈 시티는 지난 6일 브로커피 개정안 시행이 발표된 후 렌트를 인상한 임대주택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컬라이즈 시티가 개정안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렌트를 인상한 임대주택은 750%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컬라이즈 시티의 관계자는 뉴욕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규정이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랜드로드가 브로커피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렌트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다수는 평균적으로 한 달치 렌트에서 많게는 연간 렌트의 15%에 해당하는 브로커피가 면제되는 것이 이사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렌트가 오를 경우 일회성 브로커피보다 훨씬 더 많은 총 비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주별로 리스팅된 임대주택의 렌트 등락을 분석하는 홈서치 플랫폼에서도 확실히 렌트가 상승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이 추세가 지속될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로커피 세부 규정은 현재 뉴욕주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시행이 일시 중단됐고 오는 3월 13일 뉴욕주 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됩니다. 뉴욕 관광청이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즐길 수 있는 전망 명소 3곳을 소개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락펠러 센터의 탑 오브 더 락, 마지막으로 허드슨 야드의 뉴욕에서 가장 높은 야외 전망대 엣지가 24일 개장합니다. 맨하튼의 서쪽 끝 지역인 허드슨 야드에 지어진 엣지는 무려 344m 높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출된 모서리 형태라는 뜻의 이 전망대는 뉴욕에서 가장 높은 야외 전망대로 뉴욕의 스카이라인과 허드슨 강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 일부에 강화 유리가 설치돼 아찔한 고공체험과 함께 발 아래로 펼쳐진 맨하튼의 전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맨하튼 미드타운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최근 개보수를 완공하고 새로운 체험형 전시관을 선보였습니다. 지상에서 안테나 꼭대기까지 약 443m의 높이를 자랑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망 명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 새로 문을 연 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갤러리를 시작으로 꼭대기 102층의 전망대까지 대대적으로 시설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히 102층 전망대는 벽 전체가 유리로 360도 모든 각도에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뉴욕 맨하튼 중심의 락펠러 센터 70층에 있는 탑 오브 더 락도 인기 전망대 중 하나입니다.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360도 각도로 시티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난방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급증합니다. 미국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한 해 수백 명이 사망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람들의 수는 한 해 평균 430여 명,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5만여 건이 넘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인 탓에 노출돼도 쉽게 알 수 없지만 자칫 들이마실 경우 혈액의 산소 운반을 막아 사망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라 흔히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립니다. During cold weather, we see some people trying to stay warm via various different ways. And if some of those ways aren't implemented correctly, it can not only be dangerous, it can be deadly.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집안의 벽난로나 휴대용 발전기,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하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셔 가스 중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난방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엔 날씨가 춥더라도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 일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역시 필수입니다. Stay alert by having a carbon monoxide alarm which will alert your family before toxic levels are reached.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6개월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 집안에 설치된 보일러 등의 난방기기들은 매년마다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에도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집 창문과 가까운 곳에서 시동을 걸어놓는 행위도 금물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도미닉 최 LAPD 부국장이 LA경찰 2인자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의회는 한인 최초로 LA경찰 최고위직에 오른 도미니크 최 부국장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 부국장은 올해부터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의 비서실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I'm very proud and honored to represen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Los Angeles as the Deputy Chief of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I think it's a testament to show the city's commitment and Chief Moore's commitment in achieving diversity in the community in which we serve. So we have several roles. It's very complex, but is there a perfect plan? No, but the city does have a plan and we support that plan. LAPD 비서실장직은 경찰국장에 가까운 거리에서 LAPD 행정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사립대학의 하나로 손꼽히는 USC가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학생들을 위한 재정 보조 평가에 주택 소유 여부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새 교정은 2020년 가을 학기와 2021년 봄 학기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우선 적용되고 가주 거주 학생과 타주 학생 모두 포함되지만 유학생은 제외됩니다. 한인 2세 주미경 씨가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에게 주는 밀켄 교육자상을 받았습니다. 주미경 씨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미션 비에오에 있는 캐피스트라노 밸리 고등학교의 수학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주교사는 지난 3년 동안 교육한 학생들 가운데 95% 이상이 대학 조기 이수 과정 미적분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신장에 종양이 발견돼 다음 달 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22일 머피 주지사는 최근 정기검진 결과 왼쪽 신장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돼 다음 달 제거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은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의료진이 초기 단계에 발견해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의회 코리 존슨 의장이 뉴욕시 공립학교 급식에서 코셔와 할랄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18일 WNYC 라디오 방송에서 뉴욕시 교육국이 학생들의 종교와 관련해 급식을 조정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카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 역시 2018년 공립학교 식단에 코셔와 할랄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리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바람이 불고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